또 하나의 논란 보도해드리면서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 입장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정성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한 임응정 검사도 예비위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서 나왔습니다. 징계의 핵심 관계자가 임은정 예비위원회에 있다. 본 위원 결혼 생깁 시 투입할 가능성이다. 임은정 검사가 누구? 윤 총장 공개 비판 등 검찰 내부를 겨냥해 나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 상대로 고발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검찰 내부에서 공정성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1인 다역 소화하며 징계 절차 참여하는 검사와 다를 게 뭐냐.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임은정 예비위원 발탁은 징계 절차를 막장 희극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임정 연구관 본인은 예비위원 지명된다면 마다할 죄가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돼 거론될 이유가 없다. 왜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은정 예비위원이 앞서서 윤 총장 등에 대해서 공개 비판한 내용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감찰 요청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이 그 검찰이냐, 윤 총장의 형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 등의 메시지, 비판적인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한동훈 등 정치검사 벌이라는 고언을 매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난 7월에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윤 총장이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 맞서라라고 주문, 검찰의 조직적 범죄도 엄벌해야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두 가지 작용 논란다, 박수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예단, 혹은 한쪽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논란이 신성식, 임은정 두 사람에게도 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편향성에 대한 얘기가 일고 있는 것이지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좀 불리한 게 이렇게 앞에 다 해놓고 몰아서 저한테 질문을 답변 시간을 같이 주니까 그래서 짧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앞에 토론을 보면서 이 권투 선수, 권투 시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권투 선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막 상대방의 품을 파고들어서 막 정말 격렬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인파이터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한번 공격 잽을 날리면서 외곽으로 빠져서 하면 착실하게 이 점수를 따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 전략은 철저하게 그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잽을 날리고 가벼운 점수를 따고 빠지면 다시 잽을 날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서 판정승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안을 심의 의결을 받을 때는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아니라 국가공무원 법령상 그 직무의 범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윤 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 총장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여론과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실하게 하나씩 계속 제기를 하면서 잽으로 점수를 계속 여론과 그 언론에 그런 점수를 좀 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불리한 징계위원회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이후에 진행될 예정하고 있는 소송에서도 본인이 어떤 정당성을 갖추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그 SNS에 썼다고 하는 글이 뭡니까? 아까 처음에 왔었는데, 강하고 차분하게입니까? 그렇게 글을 윤석열 총장이 썼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보면서 본인이 착실하게 불리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과 언론, 민심의 어떤 점수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은정 검사가 예비위원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아직 밝혀진 바 없고요. 설사 또 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검찰이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법무부 입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총장 들어갈 때 장면을 보고 멋진 해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정치인은 저보다 더 정치적 해설을 해주셔서 저는 윤석열 총장 오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구나,
그리고 혹시 오늘 본인이 마지막 출근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거기에 추운 날씨에 와서 자기를 응원하는 그런 시민 국민들을 볼 때 어쨌든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한 말씀, 따뜻한 말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하여튼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해석을 해주신 김광삼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아웃복싱 비유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들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징계위가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초유의 징계위가 그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서는 되겠느냐 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인 것 같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두 가지 축이 바로 신성식 또 뭐 이문정 예비위원 혹은 정한중 위원장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문정 검사가 예비위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문정 검사가 예비위원으로 들어간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신성식 대검의 반부패 강력 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번 징계위에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검사대에 대한 감찰 방해잖아요. 근데 징계 사유와 신성식 대검 강력 반부패 강력 부장이 만약 KBS 언론에 제보했다고 하면 이건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 친여 성향이 있다랄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뭐 묵살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5명 중에서 4명에서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도중에 빠졌잖아요. 그 4명도 했죠. 왜 심재철 국장이 회피를 했겠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기피 사유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니까 회피를 자신해서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식 지금 대검 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의자로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찰방에 가서 전형적인 이해관계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나 징계위원회도 알 거예요. 이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 하거든요. 그 회피했을 때는 예비위원 중에서 한 명을 충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를 법무부나 이제 징계위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연결이 된다. 네, 예. 신성식 이슈와 이문정 이슈가 연결이 된다. 네, 그건 당연히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뭐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아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웃복싱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이 이 아웃복싱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밖에서 그냥 보면 마치 윤석열 총장 측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징계위원회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왜 끌려가고 있느냐?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이게 뒤바뀐다는 거죠. 그걸 예를 들면 자 5명에서 4명에 기피 신청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신성식 대검 부장도 그때 기피 신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이건 전형적인 기피권 남용이라는 그러한 비판의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식 대검 부장을 하나 딱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회피해서 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신성식 대검 부장에 대해서 뭐 서로 전략적으로 아니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사건에서 신성식 검사장을 전에는 특정을 안 했는데 신성식 부장을 딱 특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2차 징계위원회 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위원회의 어떤 정당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식 대검 부장이 과연 계속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녹취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취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징계위원들이 녹취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 전략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원칙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징계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성식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윤 총장 측이 징계위가 시작되면 할지 그렇다면 징계위 측이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기각할지 여부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취재해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